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 재고 내역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 절대참조, 상대참조의 의미를 알아보고, 가로로 출력하는 경우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성하는 부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엑셀 자료실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표기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자료 입력 부분은 스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번 셀에 한영키 한번 누르시고 상품 재고 내역 A3번부터 쭉 오른쪽으로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탭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마우스나 방향키 등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러 표시는 키패드가 켜져서 지금 뭐가 눌러졌네요. 달러 표시는 키보드에 4번 숫자 4번과 같이 있기 때문에 Shift 키를 이용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고금액 미화 유로 부분이 열너비가 좁아서 지금 다 안 보이죠? 그래서 3개를 열 블럭 지정을 하시고 뒤에 경계선이 되시고 더블 클릭. 이 더블 클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당량 넓혀줍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열에 있는 데이터 중 가장 긴 글자에 적당량 넓혀줍니다. 가장 긴. 저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목을 기준으로 좀 넓혀줬죠. 자, 그 다음 상품 1, 2, 3, 4, 5. 자, 상품 1이라고 쓴 후에 체육앤들 이용해서 5번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 체육앤들 기능은 만약에 글자만 썼을 경우에는 그냥 복사가 됩니다. 우리 숫자를 썼던 경우는 해봤었죠? 체육핸들로 내리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체육핸들을 내리면 일씩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글자와 숫자가 같이 표기가 되어져 있을 때는 숫자가 일씩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2개 작성이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일씩 증가합니다. 오늘 오타가 너무 많이 납니다. 1월이라는 숫자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숫자가 일씩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1월은 뭔가 다르죠. 1월에서 12월까지 작성이 된 후에 다시 1월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됩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이 이유는 우리 월은 1월에서 12월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월이라고 쓰면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는 내용을 쓰면 복사가 되지만 내용이 등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파일 누르시고 옵션 누르시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네. 자, 고급에 쭉 내려보면 순간 여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거의 아래까지 내려보시면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 여기에 정의된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월도 돼 있고, 자, 1사분기, 2사분기. 그 다음에 잘 쓰진 않는데 이런 형태가 다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죠? 확인. 자, 사용해볼까요? 사장. 7빈 눌러 쭉 내려주시면 그 순서대로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정렬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정렬을 만약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기억, 니은 순으로 되거든요. 기억이 제일 먼저 올라와요. 그러면 과장이 첫 번째 올라오겠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과장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사장님은 쉬우시기 때문에 거의 뒤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정렬 기준을 정렬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목록을 만들어서 하면 정렬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렬을 학습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도 간단합니다. 방금과 똑같이 파일, 옵션, 고급. 저는 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스크롤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로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우리가 등록한 게 메일 아래에 있을 거예요. 선택하시고 삭제. 목록이 영구히 삭제됩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네요. 확인. 자, 이제 사장을 가지고 채우빈들로 내리면 등록되지 않은 글자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일은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0, 31일이 지나도 계속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 1에서 5까지 빠르게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재고 수량, 단가 6480000 12 525 000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틀리는 경우를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블록 지정하시고 쉼표 눌러줍니다. 쉼표. 딱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오른쪽 정렬이 된 채로 쉼표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다면, 쉼표가 있다면 저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이 적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쉼표 스타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쉼표가 나오게는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옆으로 좀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떼고, 한 줄 떼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줄을 떼고 이동을 하여 통합별 총계. 복사 붙여넣기 기능 한번 사용해 볼까요? 지금 재고 금액이 먼저 오고 미화 기준이 오고 유료 통화 기준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행 단위로
되어져 있는 거를 바꿔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어요. 자, 블럭 지정을 해주고 복사. 컨트롤 C 하셔도 됩니다. 자, 복사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는 컨트롤 V 하시면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겠죠.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른쪽으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맨 아래 행렬 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행렬 바꿈을 누르시고 확인. 어때요? 한 번에 행렬을 바꿔서 저장이 붙여넣기가 되었죠. 그 다음 칸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H열에 오른쪽 경계선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더블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환율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재고금액 아래에 위치해 있네요. 이 부분은 꼭 재고금액 아래에 위치를 안 시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환율표 탭하여 옆으로 이동. 1달러 의 환율 1유로 환율. 자, 1061 1441 점은 꼭 찍어줘야 되겠죠? 79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 상품 재고 내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I열까지 가야 됩니다. I열.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래쪽을 먼저 하고 상품 재고 내역을 해볼까요? 아래쪽. 자, 먼저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다중으로 블록 지정을 해서 해도 되지만 잘못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지정하셔서 먼저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작은 세모 버튼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정렬은 전체를 다 해주죠. 전체 선택하셔서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A와 1 사이에 있는 그 삼각형이 들어있는 이 부분은 전체 시트를 모두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첫날 가봤죠. 오른쪽 끝과 아래의 맨 아래까지 엄청나게 큰 시트다라는 걸 알아봤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 전체가 다 선택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 눌러줍니다. 자, 행의 높이도 어디든 하나 잡으시고 한 반절 정도 아래로 내려오도록, 다음 칸에 반절 정도 내려오도록 해주면 전체가 같이 늘어났죠. 2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서부터 유로 통화까지 블럭 지정하시고 채우기. 본인이 원하는 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통화별 총계도 테두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금액부터 유로 금액 및 I열에 있는 부분, 저희가 데이터를 작성할 I열에 있는 부분도 블럭 지정을 해주시고 모든 테두리, 세모 버튼을 안 눌러도 모든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I열은 좀 넓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재고 금액, 미화 기준, 유료 통화, 블럭 지정하여 색 지정해줍니다. 색 선택해주시고. 자, 통화별 총계는 이 두 칸에 가운데에 와야 되기 때문에 블럭 지정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 맞춤. 자, 환율표도 블럭 지정하셔서 테두리 그려주시고 이
환율표는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색 지정해 주시고 1달러의 환율, 1유로의 환율도 색을 지정해 줍니다. 아래쪽 숫자의 경우에는 쉼표 스타일을 해주면 쉼표 스타일은 소수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자릿수가 없어질 거예요. 달러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유로의 환율 경우에는 보이도록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같이 지정을 하셔도 되고 저희 예제에서는 유로의 환율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설 41을 클릭한 다음 자릿수 눌림 2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3번 누르면 0으로 채워집니다. 혹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소수 자릿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편하신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재고 내역. 상품 재고 내역은 글이 A1 셀을 넘어섰지만 가운데 정렬을 함으로써 상품의 상이 사라져 버렸죠. 눈에 안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1번에서부터 I1번까지 드래그 하시고 범위로 설정하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색을 진한 색깔로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으로 키워줘야 되겠죠. 진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삭제 좀 해볼게요.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원하는 만큼 줄이셔도 되고 넓히셔도 되고 보기 좋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인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구나. 물론 지금 해도 되는데 이런 수치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두 입력한 후에 인쇄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 금액. 자, 재고 금액은 상품 1번에 대한 재고 수량이 4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 상품 1의 단가는 64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2개는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함수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는 해서 계산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재고 수량의 4 곱하기는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단가 648만원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했으면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되겠죠. 자, 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값이 커서 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D열이니까 D열의 경계선 가서 더블 클릭 혹은 드래그하여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이 칸에는 4 곱하기 648이다 8만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ESC키 한 중간 정도에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있는 값은 B6 곱하기 C6이다. 제대로 잘 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참조로 해서 값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내가 요 칸에 있을 때의 범위들 이 칸의 범위들 상대적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수출을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달러로 했을 때, 유로화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금액을, 이 재고 금액을, 이 재고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환율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환율표를 보고 작성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상품 1번은 2,592만원 곱하기 1,061원을 하면 되겠죠. 상품 2번은
3757만 5천원 곱하기 1061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식 역시 나누기로 해줘야 되죠? 죄송해요. 순간 착각을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왜냐면 1000원이 1달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고금액 나누기 환율 1061원, 1000원이 넘네요. 1061원을 선택하시고 엔터. 심표 눌러줄까요? 체육핸들로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말이 떴죠? 이것은 계산식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샵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샵 하나는 그 뒤에 있는 문구는 어떤 오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바이드, 나눴다. 뭘로? 0으로 라는 뜻입니다. 0으로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블 클릭을 하면 2592만원 1061 잘 선택을 하고 있죠. ESC키로 빠져나와서 두 번째 더블 클릭. 상품 2번에 대한 3757만 5천원은 잘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칸씩 내려오잖아요. 체육핸들을 하면. 네,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칸씩 내려오면서 환율 1061원도 아래의 칸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아래의 칸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은 비어있죠. 그래서 0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누게 된 거고, 0으로 나누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에러를 표시해줬죠. ESC키. 마지막 거를 보면, 자, 마지막은 하나, 둘, 셋, 네 칸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네 칸이 밀려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1억 2,500만원 나누기 이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체육핸들로 내리면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상대 참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61이라는 값은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로 수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첫 번째는 잘 되고 있으니까, 올바른 식이니까 첫 번째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했을 때 우리는 이 1061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밀려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자, 빨간색 21번 21번이 맞죠? 지금 보시면 이 11번을 절대 참조를 해줄 거예요. 자, 커서가 이 11번에 앞, 중간, 뒤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단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커서 위치가. 그래서 이 11번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키보드에 F4번 키 있죠. 제일 위에 있는 F4번 키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2, $11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달러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절대 참조를 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달러가 알파벳에도 붙어 있고 숫자에도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열도 움직이지 못하고 행도 움직이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ESC키를 누르면 그 전 상태로 되기 때문에 입력이 완료인 엔터를 꼭 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배우신 분들은 왜 안 바뀌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값들은 아직 변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핸들로 내려주셔야 아래 값들도 변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했더니 네, 위치 잘 되고 있죠. ESC키. 마지막 것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대 참조로 적용이 됐네요. 자, 유료 통화 기준. 유료 통화 기준은
재고금액 나누기 유료 환율로 계산을 할 건데, 재고금액은 계속 내려가야 되겠지만 유료 환율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달러로 묶어줄 겁니다.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재고금액 나누기 입력해 주시고, 자, 유로의 환율 1441.795를 선택하신 후 얘를 못 움직이게 절대 참조해야 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바로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을 보시면 F11번에만 달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엔터. 채우기 핸들 하신 후에 쉼표 누르셔도 되고, 쉼표 누른 후에 채우기 핸들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해서 잘 되고 있는지, 요거 곱하기 요거 ESC 키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잘 되고 있는지 꼭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엑셀로 문서를 만드실 때 내가 보기 편한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요. 그런 경우에 수식이 잘못돼서 잘못된 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수식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별 총계.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재고금액의 합계, 어떤 문서를 만들었으면 합계가 꼭 필요하겠죠. 미화 기준의 합계, 유료 기준의 합계. 원래 이제 이 합계들은 이 부분에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가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옆으로 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뺐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뭐 자기 자리 아래에 만듭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합계 안 먹힌다 그랬습니다. 클릭만 하시고 자동 합계. 엑셀은 자동 합계를 누르면 자기의 왼쪽, 자기의 위쪽에 숫자가 있는 범위를 찾아봐요. 이쪽에 이 문서에서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숫자들의 범위의 끝까지 블럭 지정해 준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는 재고금액이기 때문에 드래그하여 끝에다 대시면 안 되고 경계선에 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가운데, 칸의 가운데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지금 여기는 채우기 핸들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범위를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더할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는 채우기 핸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재고금액, 미화 기준, 유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칸을 붙여넣기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값이 이상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더했는데 얘도 움직여서 그래요. 이건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옆으로 가면 답이 나와요. 왜냐? 이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ESC 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ESC 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ESC 키. 또 내가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저기 아래쪽에 간단하게 평균 개수 합계가 나오는데 합계가 지금 맞게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미화 기준을 클릭을 하더라도 아닙니다. 컨트롤 2번을 눌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합계가 나오고 맞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균 개수 합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오른쪽 눌러보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부분에 평균 개수 합계가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체크하시면 그 값도 나옵니다. 최대값 한번 해볼까요? 최대값 나온 거 볼 수 있죠. 없애겠습니다. 굳이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다른 거 클릭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검산하실 때 이 부분, 상태 표시 줄이라고 하죠. 이 부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체육 핸들로 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와 맞았다 다 됐다 끝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금액의 합계 금액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 범위를 sum 한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칸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미화 기준은 원래의 데이터 범위 데이터 값에서 한 칸이 지금 행이 이동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원래의 재고 금액 범위가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값을 지금 더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유로를 보자면 이 범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육 핸들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의 표에서는. 그래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화 기준에 클릭하시고 자동 합계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미화 기준에 24,430부터 117,813까지 지정해 주시고 엔터. 자, 유로 통화도 칸이 클릭되었으므로 자동 합계 누르셔서 유로의 범위 블록 지정하셔서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는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삭제는 딜리트만 하면 데이터만 지워져요. 셀 안에 들어있는 값만 지워지기 때문에 딜리트 키를 이용하시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의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삭제를 하면 얘가 물어봅니다. 자, 셀을 왼쪽으로 밀기. 즉, 이 부분이 통째로 딱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채워넣어야 되겠죠? 이 채워넣는 부분들을 오른쪽에 있는 셀들을 왼쪽으로 밀어서 채워넣겠다라는 뜻이고, 위로 밀기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위로 밀어서 채우겠다라는 뜻입니다. 행 전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행 전체 하면 8번, 9번 행 전체가 삭제가 돼버려요. 큰일 나겠죠? 자, 열 전체. 자, 열 전체는 이 부분이 통째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셀을 왼쪽으로 밀기 혹은 셀을 위로 밀기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확인. 자, 다 완성이 되었네요. 그러면 인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자, 인쇄를 눌렀더니 일부분만 나왔죠. 페이지를 봐도 1페이지, 2페이지, 1/2 총 2페이지 중 첫 번째 페이지다 라는 뜻이고,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을 해보면 통화별 총계가 다음 장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장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한 장으로 밀어 넣으면 글씨가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지를 가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가로로 바꾸는 방법은 세로 방향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가로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했더니 데이터가 다 들어왔네요. 자, 그럼 가운데로 위치시켜야 되겠죠? 자, 가운데로 위치시키는 방법은 페이지 설정,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체크해 줍니다. 확인. 됐네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